네, 산업 기술을 다른 기업이나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 스파이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죠. 업계에서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인 만큼 산업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망이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첨단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한 중소업체의 부장급 직원 A씨. 지난 2016년 4월 A씨가 퇴사한 뒤 알짜 기업으로 이름을 알리던 업체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A씨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업체 기술을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A씨는 법정에 서게 됐지만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로 벌금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A씨가 유출한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하는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이유였습니다. 지난 5년 사이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모두 93건. 그 값어치는 25조 원대에 달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 범죄 대부분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전체 82건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은 37%에 육박했습니다. 일반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이 1% 내외인 걸 고려하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나마 유죄 판결을 받은 52건 가운데 실형은 단 8건.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기술 유출 범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원인으로는 양형 기준이 꼽힙니다. 지난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정형은 상향됐지만 실제 선고를 내릴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은 법정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6년째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출된 기술이 지니는 가치나 피해 정도가 산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피해 규모는 막대한데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기본적으로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유출되지 않은 가정적 상황과 비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달 말 새롭게 구성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 연구 용역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기술 가치나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